여러분 안녕하세요, 윤도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파워 앱스를 통해서 간단한 직원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하나 만들 텐데요. 그 데이터 오픈소스로 쉐어포인트를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쉐어포인트를 조금 더 연습을 하시고 오늘 말씀드릴 크게 두 가지 주제는 쉐어포인트에서의 계산된 열을 통해서 우리가 파워 앱스에서의 계산을 조금 더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서 넘어가실게요. 그리고 요 예제는 여러분들이 다음 예제와도 연관돼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경 써서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쉐어포인트의 뭐 UI라든가 인터페이스라든가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로 제가 저번 주에까지만 해도 그 인터페이스가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씩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지금 이제 그 보시는 시점에 따라서 약간의 UI 변경이나 기능의 변경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은 감안해 주시고, 혹시라도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댓글 안에다가 글을 남겨주시면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코멘트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쉐어포인트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파워 앱스에 던져줘야 되는데, 그러면 쉐어포인트 리스트를 만들었을 때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왜 쉐어포인트에 리스트를 썼을 때 효율성이 더 높아지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시자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 인터페이스가 약간 좀 틀렸어요. 즉 쉐어포인트 내부에서 새로 만들기 목록을 가셔서 나오는 이 인터페이스와 사이트 콘텐츠에서 새로 만들기에서 목록을 만들면 이 인터페이스가 틀리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통일이 됐습니다. 칭찬합니다. 이렇게 좀 일관된 UI를 만드는 게 기본적으로 사용자한테는 좀 혼동이 좀 덜하죠. 아직까지 많은 부분들이 문제되어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클래식 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쉐어포인트나 또는 파워 앱스에도 아직까지도 그 클래식 보기로 전환해서 거기에서 다른 형태로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꽤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용자들한테는 되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들은 계속 지금 수정을 하고 있고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의 그런 UI가 최종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에 M365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얘는 변하고 있거든요. 하나의 내용들이 그냥 픽스되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니즈나 또는 사용자의 경향에 맞게 그런 것들이 매번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로 만들기에서 목록을 가셔서 저는 빈 목록을 만들 건데 직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거기 때문에 직원 테이블 하나 만들게요. 자, 그러면 만들기를 하시면은 이 쉐어포인트 리스트가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가장 혼동스러워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 공간이고, 엑셀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데이터 표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드는 열 이외에 다른 열이 생성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각각의 열들은 내가 얼마든지 매니지먼트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관리가 가능하죠. 여기 내용에 대한 부분 날짜를 만들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자유롭게 컨트롤이 가능하지만 리스트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만드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제목이라고 하는 타이틀이라고 하는 열이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고, 이 열은 기본적으로 필수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이 열에 대한 구조를 바꾸고 싶어서 해당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사용자들이 이 UI라든가 기능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신다라고 하시면 이 메뉴 안에서 계속 움직이실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들이 좀 통일성 있게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들이 통일성이 좀 제공되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좀 표현하고 싶고요.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앞으로 업데이트가 좀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바꾸는 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저희가 원하는 게 제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설정해서 이름 바꾸기에서 이름으로 얘를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름이라고 하는 열이 이미 있다는 얘기죠.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이름이라고 하는 열은 없는데 얘는 계속 이름이 있다라고 그러면 이제 저희는 슬슬 열이 받기 시작하는 거죠. 도대체 어디에 이름이 있다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얘를 이길 수 없으니 이름을 저희는 그냥 또 공유책으로 바꿔야죠. 직원명이라고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별 문제 없이 직원명이라고 바뀌는 거죠. 이건 약간의 눈속임이고 나중에 그 설정에 대한 부분을 잠깐 보실게요. 자, 저는 일단 간단하게 직원명에 대한 부분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선택 항목을 통해서
뭐를 만들 거냐면 부서를 만들 겁니다. 부서에 대한 선택 항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냐면 HR이라고 하는 걸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 그 다음에 관리, 그 다음에 선택 추가하셔서 저는 회계까지 입력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저희가 엑셀에서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행하게 되는 건데, 엑셀에서 유효성 검사는 반쪽짜리죠. 기본적으로 그 위에다가 데이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기존의 유효성 검사의 기능은 존중을 받지 못하죠. 계속 남아있지는 않게 됩니다. 기능에 대한 우선순위 제한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그 기능이 그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엑셀에서 유효성 검사를 여러분들이 좀 더 활용하시려고 하시면 셀 보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관리되는 셀과 관리되지 않는 셀을 사용자들이 접근하지 할 거냐 못하게 할 거냐 이런 걸로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도 상당히 짜증나는 작업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4개의 선택 항목을 만들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유동적으로 사용자가 여기에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때그때 생성되는 내용들이 좀 많다라고 하면 이렇게 값을 수동으로 추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도 상당히 유연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4개를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없는 부서도 제가 나중에 선택적으로 수동으로 추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칭찬하죠.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할 거고요. 부서는 이제 사용자가 입력을 해서 초이스를 하게 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선택이기 때문에 파워 앱스에서 얘를 불러오게 되면 드롭박스나 콤보 상자로 이 녀석을 표현해 줄 수 있다고 하는 큰 장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줄 텍스트를 선택을 해서 저는 연락처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연락처에 기본적으로 대시를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텍스트로 가야 되고, 대시를 입력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기본적으로 그건 숫자로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 되겠죠. 저는 그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맞추시면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메일을 입력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입력하시면 돼요. 자, 이제는 날짜 시간을 만들 건데 입사일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날짜 시간의 종류이고 시간은 포함하지 않고요. 언제 몇 시에 입사했는지까지는 저희가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확인하시면은 입사일에 대한 부분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다음에 제가 이번 시간에 최종적으로 하셔야 될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계산된 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이 리스트 파일이 열려져 있는 그 시점에서의 연차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선 저희는 뭐를 할 거냐면 더 보기를 가시면 요 인터페이스도 바뀌어요. 요것도 좀 불만이에요. 요거는 나중에 좀 통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UI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은 이건 또 뭐지? 또 새로운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최대한 그 안에서 인터페이스 창이 나오게끔 하는 게 조금 더 사용자들한테는 부담을 좀 줄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 있던 것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몇 가지가 더 나오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관심 깊게 보셔야 할 내용 중에 하나는 이 조회라고 하는 거, 다른 리스트의 항목을 우리가 브이로그 생각하시면 돼요. 브이로그처럼 조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른 열 값으로 계산되는 열. 이거는 엑셀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행위잖아요. 하지만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에서의 데이터 그릇이죠. 그릇을 저희가 새롭게 정의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맞춰주는 포메이션에 맞춰줘야 돼요. 자, 보시는 것처럼 다른 열의 값으로 저는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열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기 위한 수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 다른 열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한다는 얘기겠죠. 당연히 수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퀄로 시작할 거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수식은 엑셀에 있는 함수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엑셀의 함수를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서 지원되는 함수들의 리스트 항목들이 별도로 또 있어요. 그거는 제가 차후에 입력을 하고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이트에서 어떻게 보시면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는 여기서 일단 연차수니까 2개의 날짜가 있어야 되죠. 즉 입사일과 현재 날짜의 2개의 차이를 연도별로 갖고 거냐 월별로 갖고 거냐. 오늘 연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 기준으로 해서 이게 몇 년 차인지를 우리가 구분해야 되잖아요. 엑셀에 있는 함수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dated if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dated if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자, dated if에는 첫 번째는 시작일입니다. 그래서 시작일은 입사일이 될 거고 여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다시 일로 오셔서는 한 번 더 클릭해 주셔야 돼요. 콤마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오늘 날짜를 선택하셨는데 오늘 날짜는 열로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함수로 제공이 되는
now라고 하는 함수를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today가 없습니다. now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두 날짜 사이에 뭐냐면 연도를 가져와란 year의 약자인 y를 여러분들이 큰 따옴표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주의하셔야 돼요. 그냥 y만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수식으로 결과로 인해서 반환되는 데이터 형식은 숫자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숫자로 했기 때문에 자동 소수점에 대한 부분은 자동이 아니고 제로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해당되는 이 새로운 열에 대한 속성을 계산된 열로 만들었죠. 확인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차에 대한 부분까지 만들어졌죠. 자, 그럼 데이터를 한번 입력해서 저희가 만들었던 계산된 열이 제대로 잘 작동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저는 홍길동이라고 하는 직업명을 입력할 거고요. 자, 부서를 보시면 부서는 초이스할 수 있게끔 나와 있고 제가 HR이라고 선택을 하고 연락처는 123-1234 그 다음에 이메일은 길이니까 hg 골뱅이 앱스쿨365.com. 자, 그 다음에 입사 연도는 2016년 7월 1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차에 대한 부분은 계산된 열이니까 입력하는 값이 아니죠.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현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요거 하나요. 첨부 파일. 이건 제가 만들지 않았는데 첨부 파일이라고 하는 게 나왔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기에는 보다 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이 이미 구성이 되어 있고 해당되는 열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가 첨부 파일로 해서 여기다 다른 정보들을 다 때려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장을 하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HR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년차 제대로 잘 나와 있죠. 하나 더 만들게요. 홍길동 동생이고요. 그 다음에 부서는 제가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던 리스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동으로 입력하게 되면 만약에 수동 입력을 허락을 하지 않으시면 그냥 바로 여기를 찍으시면 리스트가 쭉 나와요. 하지만 저희는 이 값을 수동으로 입력하는 것을 저장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여기에 없는 총무라고 하는 걸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총무 선택했고요. 연락처는 123-2345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HG1으로 해서 그 다음에 입사열은 동생이 더 먼저 입사한 걸로 하겠습니다. 2009년 1월 1일로 하게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11년 차가 되겠죠. 그리고 총무 들어간 거 보이시죠? 나중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기본적으로 바꾸시거나 이럴 때는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 더블 클릭하시면 이 열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어요. 다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럼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당되는 데이터를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계산된 열을 만들어서 이 계산된 열을 만들지 않으면 저희가 파워 앱스에서 이걸 또 계산하는 수식을 쓰거나 뭔가 행위를 더 하셔야 되잖아요. 또 번거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앞단에서 좀 전처리를 해야 될 것들을 쉐어포인트의 리스트에서 만들어서 활용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해당되는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 직원 연습이라고 하는 걸 선택하시고 파워 앱스에서 앱 만들기를 통해서 바로 만들겠습니다. 직원 입력, 직원 정보 입력이라고 하는 파워 앱을 만들 거고요. 자, 만들기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될 거는 지금 현재 저희 생태계가 어디죠? M365죠. M365이기 때문에 M365에서 쓰여지는 모든 앱들은 다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M365에서 쓰신다는 얘기는 이 M365의 테두리 안에서 쓰신다는 거고, 이거는 저희 회사에서 만약 쓴다면 이 회사의 모든 조직원이 다 쓸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 중에서 특별한 누구에게만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바깥에 외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일단은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 M365를 같이 쓰고 있는 이 도메인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이 도메인 내에 있는 사용자들을 어떻게 공유하고 그 사람들과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부분은 이미 이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쉽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좀
복잡한 부분이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권한 설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모든 게 끝나시면 그때 생각해 볼 문제니까 먼저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으로 가지고 계셔야 될 거는 어떤 환경에서 지금 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쉐어포인트를 통해서 가져오시게 되면 두 개에 대한 내용이 좀 만들어져 있고 자동으로 이제 앱 빌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파워 앱스가 구성되는 동안에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의 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에 대한 부분들을 얘가 가지고 와서 두 가지죠. 보여주게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편집하는 거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테일한 내용을 보는, 표현해 주는 거, 그 다음에 편집하는 거, 저장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기본적인 하나의 툴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